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YTN 6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선 뉴스 Q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뉴스 중간에 보면 그 하단 자막에 뉴스 이렇게 자막이 나가면서 좌측에 그 Q가 이미지가 나가죠.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Q를 감싼 그 빨간 사각형의 바탕,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는 동안에 자막이 이렇게 흘러나와 주면 그 뉴스 자막보다는 그 빨간 Q에 사실은 이 시선이 더 많이 가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보면은 그 관공서라든가 이런 광고 외부 간판이라든가 5개 간판을 보면은 가급 그 광고 심의를 할 때 빨간색을 사실은 못 쓰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그 본 내용이 묻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못 쓰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걸 Q를 보면서 사실 우리 그 뉴스 Q 자리가 이제 속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빨간색으로 저희가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계속 Q가 이렇게 나와 주니까 시선이 좀 많이 뺏겨서 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Q를 빨간색 바탕보다는 다른 색으로 조금 이렇게 혹시 변경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뉴스 자막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뉴스 Q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요즘에 사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쁘잖아요. 하루 종일 바쁘고 일상도 바쁜데 이 뉴스 Q는 그 짧은 단신 뉴스들이나 이런 거를 많이 다뤄주기 때문에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할 수 있고 많은 정보들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뒷부분에서 또 유지연 앵커의 그 간추린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간추린 뉴스에서도 간추린 뉴스를 진행을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본 뉴스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화면에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매듭이 없어서 사실 이 부분에서 멘트를 한번 해주신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라는 유지연 앵커의 그런 멘트를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여야 4당 협의가 결렬되었다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시작을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의 눈물로 하면서 굉장히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는 음악이 이남희의 울고 싶어라는 가요였었는데, 가요의 제목, 노래의 제목은 울고 싶어라였지만 그 가사가 적절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야 4당 합의 결렬과 관련해서 앵커와 패널들이 다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두 앵커가 날카로운 질문도 별로 없고 패널들도 초점이 없는 논의를 반복해서 늘어놓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게다가 자막도 계속 반복이 되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보적 가치가 있다거나 재미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내용 구성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우원식 원내대표 눈물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정치인들의 눈물이, 특히 남성 정치인들의 눈물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런 정치인들의 눈물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궁금했는데, 오히려 시청자 입장에서는 왜 최근 정치인들이 공식적 석상에서 부쩍 눈물을 좀 자주 보이는 걸까 하는 그런 눈물의 효과, 그리고 의미, 그리고 시청자들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하는 것들을 조금 심리적인 분석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의 뉴스 이슈는 여당 4당 합의 결렬뿐만 아니라 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문제, 통신비나 최태원 SK 회장의 증인신문,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 등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주제를 다루었는데, 그 나와 계셨던 그 두 패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에는 주제의 폭이 좀 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탁현민 그 청와대 행정관의 여성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었고,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의 인터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라고 보이는데, 이때 사용된 화면이 백혜련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다른 내용의 화면이어서 소리는 인터뷰 내용이고 화면은 또 다른 그 공식적인 발표 화면이라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움직이는 동영상 대신에
백혜련 대변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이제 대통령이 그 공공기관 이력서에 학벌과 출신지를 없애라라고 지시했다는 뉴스입니다. 근데 그 학벌과 출신지를 없애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그걸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이렇게 영어식으로 꼭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좀 사실 좀 뭔가 좀 약간 좀 걸렸습니다. 뭐 블라인드 데이트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블라인드가 무슨 뜻인지 뭐 너무나 잘 아실 테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학력이라든지 출신지 전혀 안 본다는 얘기는 국민학교 나온 분들이라든지 초등학생 학력이나 뭐 공부 학교를 안 가신 분도 이제 얼마든지 공공기관 채용에서 불리함이 없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럼 블라인드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은 그럼 그거조차 또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 뒤에 보면은 앞으로 이게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때 30%는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럼 이것도 그냥 로컬 인재라고 얘기를 하시면 앞에 얘기하고 좀 균형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뒤에서 한번 좀 해봤습니다. 뭐 사소한 거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YTN 같은 영향력 있는 매체가 블라인드 채용 뭐 이런 단어를 자꾸 쓰시다 보면 이제 그게 우리말처럼 굳어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사전에 없는, 그죠? 사실 사전 한번 찾아봤는데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단어는 제가 보질 못해서요. 어떤 점에서는 뭐 가벼운 저 프로그램에서 연예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렇게 얘기해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공신력에 있어서 오랫동안 이제 그 신뢰를 자랑하는 YTN은 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조금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뉴스 제작의 시간적 부족 때문인지 몰라도 보도 자료와 통신에 의존하는 듯한 인상도 받았습니다. 심층적 분석과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신비 인하 정책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블라인드 채용 등에 대해 정부 중심의 논과 더불어서 통신업계의 주장이나 공공기관의 입장, 앞으로의 전망과 일정 등도 함께 제시했으면 시청자가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직 그 구체적 입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출신과 학력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실력만으로 채용한다는 그 소위 블라인드 채용과 출신 지역을 고려한 30% 지역 할당제는 좀 상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궁금증도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소상하게 좀 풀어주셨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출신과 학벌을 따지지 않는데 지역에 30% 할당한다는 건 이건 좀 어떻게 따지지 않고 30%를 할당하지? 사실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또한 그 기계적 편성을 벗어나서 구성도 관련 내용끼리 순서를 지었으면 시청자가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날 그 쏙쏙경제 코너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정철진 경제평론가의 해설이 있었는데 통신비 인하 관련 그 스트레이트 기사 다음에 막바로 나왔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그 아마 그 지역 소식 또 해외 소식 뭐 이런 시간대를 맞추느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산루의 나방 애벌레 증가, 유럽의 이상 고온, 극심한 더위의 축사 관리 등 이 그 사실 날씨 폭염 관련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따로따로 보도가 됨으로써 좀 일목요연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 간추린 뉴스에 있어서도 교통사고 한 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원이라는 그 배우가 무슨 조교가 됐다는 소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교통사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연예 뉴스 나오고 이런 부분도 구성을 좀 연예 뉴스나 사건 사고를 좀 구분해 가지고 했으면 시청자가 보는 데 있어서도 좀 편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떤 이렇게 기사가 두 개가 연결되는 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극심한 가뭄 폐해를 얘기를 한참 하고 뭐 유럽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한 다음에 그 축사 온도를 늦추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저는 가뭄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게 좀 같이 연결이 됐으면은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뭄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좀 새로움을 깨쳐나간다 이러면은 다른 분한테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게 같이 묶여졌으면은 시청자들한테 훨씬 더 좀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블라인드라는 말을 다른 분들도 이렇게 다 알아들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저는 조금 보도해 주셨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거를 없애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조금은 좀 달라졌을 텐데, 정말 블라인드 채용이라 그러면 그거보다도 얼마큼 더 나간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그 지역 인재 채용을 30%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지방 이전한 거에 대한 그 공공기관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기회에 YTN이 저는 한번 공공기관들이 지방 이전한 게 지금 벌써 한 3년 4년쯤 됐으니까 이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를 한번 짚어보시는 어떤 기획 기사 같은 걸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방에 가 있는다 그래서 다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 간 직원들의 어떤 노고라든가 그런 애로 사항 같은 걸 한번 좀 이렇게 보도를 좀 해주시면서 정말 공공기관이 지역사회하고 상생할 수도 있고 또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한번 보도해 주시면은 정말 국가 균형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 번쯤 요걸 좀 짚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이 뉴스 Q라는 프로그램이 좀 몇 가지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이제 빨리 정리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앵커의 순발력 같은 게 좀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앵커의 순발력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 전문가 패널도 등장해서 이슈에 대한 논의까지 앵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앵커가 이 뉴스 스크립트도 읽어야 하고 또 패널하고 또 토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앵커가 시간 체킹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다음 뉴스를 보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패널이 얘기하는 속도를 가급적이면 좀 빠르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그 이번에 방송된 프로그램 내에서 한 26분 지점에 보시게 되면 그 최진영 변호사가 이제 뭐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얘기했던 주제는 이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추경 문제랑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이 지금 어떤 갈등 상황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 우원식 그 원내대표가 뭐 울었다는 얘기라든가, 뭐 추경이 법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는 과정인데, 자막은 조국 민정수석 출석 가능성, 상임위 개최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결국은 그 패널의 내용과 자막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최진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그런 건지 이제 말을 점점 빨리 하는데, 그 말을 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승민 앵커도 또 말이 빨라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 토론 자체는 말을 전부 다 빨리 하고 다급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도 좀 불분명해지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K 최태원 회장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증언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증언 내용이 과거에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한 증언과 대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좌우 화면을 갈라서 이렇게 대립해서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영국 여왕의 의회 개원연설 보도는 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일반인으로서 흔히 경험하기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YTN이 오히려 보도해 줌으로써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굉장히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를 초대해서 대담을 했는데 일반적인 시청자로서는 그 휴대전화 선택 약정 요금 할인제가 어떻게 돼가는지 또 공시지원금이나 단말기 지원금의 내용이 구체적인 것이 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런 전문적인 의견을 해줌으로써 굉장히 이해하는 데 좋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통신요금 선택 약정 할인이라는 그 뉴스에 좀 이어서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앵커 뒤에 화면에 그 Q자의 빨간 그 색채 이제 그 막대기가 돌아가는 그게 초침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생동감 있는 좋은 디자인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하다고 싶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언을 할 때 하단에 뭐라고 나왔냐면 박 전 대통령 만나 동생 가석방 부탁 이렇게 자막이 그러니까 밑에 하단 글씨가 나왔는데 막상 그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저는 나왔는데 동생이 아직 못 나와서 조카들 보기에 면목이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거를 단정적으로 가석방 부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만약에 가석방 부탁이라고 하고 싶었다면 그 앞에 뭐 완곡하게라든지 뭐 간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좀 넣어줬으면 더 정확한 보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한국사 탐과 자정 뉴스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보양식이 슬슬 생각나는 요즘인데요.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보양식 하면 인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병통치,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불리는 인삼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을까요? YTN DMB의 한국사 탐은 문헌과 고증에만 의존하는 역사 추리를 탈피하고 21세기의 첨단 과학을 다양하게 활용해 우리 역사의 풍부한 유무형 유산을 탐구해보는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명약으로만 여겼던 인삼의 신비함을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봤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주요 인삼 재배지였던 경북 풍기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분기점으로 인삼 재배에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고산 분지 형태의 지형 때문에 일교차가 커 인삼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인삼이라는 명칭은 뿌리 모양이 사람과 같아 붙여진 것이며 귀신 같은 효험이 있다고 해서 신초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풍기 인삼박물관을 찾은 진행자는 관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풍기의 환경과 한반도 인삼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세붕 군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1541년 풍기 지역에 부임한 주세붕 군수는 산삼을 세금으로 나라에 바쳐야 했던 당시 산삼을 구하기가 어려워 곤란을 겪는 것을 보고 산삼 씨를 심게 했다고 합니다. 산에서 자라던 산삼을 땅에서 씨를 뿌려 재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의 농업 기술 발전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짧은 애니메이션 화면과 함께 보여주며 재미를 더했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인삼 품질 육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인삼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병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개량된 품종을 직접 재배하고 연구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 인삼의 발전을 위한 노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6년에서 10년까지 심어두고 관리해야 하는 인삼은 한 번 재배한 토양에 바로 다시 재배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휴작 시기에는 인삼 재배 농민들의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고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땅을 논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삼으로 건강을 지키는 비법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다양한 질병에서 약효를 나타낸 인삼은 달여 먹거나 음식으로 해 먹는데요. 하지만 인삼은 약초이기 때문에 평소에 몸에 열이 많거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하며 몸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해줬습니다. 다양한 질병에서 두루 효과를 내는 인삼의 독특한 주요 성분은 바로 사포닌이라고 부르는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데요. 진세노사이드의 종류와 생리 활성 작용을 표로 정리해준 덕분에 인삼의 효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삼, 더덕, 도라지가 가진 사포닌의 구조가 다르다는 전문가의 설명에 이어 사포닌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언급 없이 바로 인삼, 홍삼, 흑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인삼이 다른 나라들에 알려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삼국시대 인삼 무역로에 대한 소개와 함께 당시 해양 실크로드의 출발지인 광저우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삼이 서양으로 퍼져 서양에서 인삼을 신비의 약초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나 중국에서 아편 해독제로 그 효능을 크게 알린 인삼의 수출이 급증했다는 이야기는 한국사탐이라는 프로그램명의 적절한 내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사탐은 45분에 가까운 분량인 만큼 주요 내용들을 몇 가지로 잘 묶어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다소 긴 분량의 내용을 나눠주는 소제목과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고 진행자가 등장하는 부분과 등장하지 않는 부분의 분위기도 달라 다소 산만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알고 있는 효능에 대한 다소 상식적인 정보보다는 인삼의 역사나 인삼의 생장과 수확 등 새로운 정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면 더욱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갑질이라는 말이 유독 자주 들리는 요즘인데요. 갑을 관계에서의 갑, 즉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약자인 사람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꼬집은 갑질은 사회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관련된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요. 가맹점에 대한 갑질이 드러난 미스터 피자는 회장이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같이 물의를 빚은 회장에 대한 처벌 문제와는 별개로 문제를 일으킨 오너 때문에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애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YTN이 전했습니다. 뉴스는 호식이 2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영상으로 시작되는데요. 성추행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인 최호식 전 회장의 모습은 최근 갑질 논란으로 사퇴한 미스터 피자 회장의 대국민 사과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어 호식이 2마리 치킨 가맹점주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하루 40%의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상황을 전합니다.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인건비를 줄이게 되고 직원들의 고용 불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회장의 사회적 물의로 연쇄적인 타격을 받게 된 것은 결국 서민들인 셈입니다. 하지만 재계약이나 가맹계약 유지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한 가맹점주들은 여전히 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회장 또는 본사,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손해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생긴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YTN에서 가볍게나마 호식이 배상법에 대해 다룬 것은 의미 있는 접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른바 호식이 배상법은 경영진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의뢰 지위에 있는 가맹점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요. YTN의 이번 보도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들이 법적 근거 마련 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법적 논의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후속 보도를 해줬으면 합니다. 권력이나 재력을 이용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기업이 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는데요. 하지만 YTN의 이번 보도를 통해 그와 관련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함께 고려될 때 갑질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